유독 다사다난하게 느껴지는 2020년이 어느새 7월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 변화에 맞춰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의 우리에게 오늘은 잠깐의 쉼표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더 멀리 뛰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점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서울소모병원 7월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소모병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권위의 혈액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혈액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점이 이번 논문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서울소모병원은 면역 기능이 고도로 저하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혈액질환 환자의 진료를 축소하는 대신 선제적인 코로나19 차단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정상적인 진료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완벽하게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운영진들 그리고 감염관리실 이런 팀들이 같이 모여서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하면서 진료를 미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입원이나 외래나 모두 다 환자들을 안전하게 또 하지만 적극적으로 진료를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이 이번에 논문으로 나온 것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하는 방법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면서 진료를 미루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소모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대장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암치료 전문의사의 구성,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별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평가 결과 서울소모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평균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대장암 7회 연속, 폐암 5회 연속 1등급을 기록함으로써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병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서울성모병원이 암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대장암, 폐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암치료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우는 듯 조금씩 사라지는 기억. 기억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무서운 병, 치매. 어느덧 치매라는 질병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평균 기대 수명 연장으로 치매 환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 병 치매처럼 완치는 불가능해도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약 한 15%는 완치를 할 수 있는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뇌는 영역에 따라 인지 기능이 달라집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돼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간과 방향 감각이 흐려져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전보다 일 추진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야, 너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았어? 몰랐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아 진짜 너 그러고도 너 내 친구야? 아 끊어. 간단한 숫자 계산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길을 잃고 방향을 헤매는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는 같은 또래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과 기억 장애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대략 1년에 10명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면 1명 반 정도가 치매로 진행을 하는데, 대략 5년이 지나게 되면 약 한 50% 정도가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노화로 생기는 신경학적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 뇌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루이체라는 복합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루이체 치매로 나뉘는데요. 이 사진은 이번에 찍은 아밀로이드 펫 사진입니다.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이제 아밀로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사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강하게 양성으로 나와요.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개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우리한테 생기면 우리 머릿속에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알츠하이머 치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최근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뇌 안의 아밀로이드 단백을 제거하는 단일 클론 항체, 이것이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치료제로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치매 치료는 물론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 힘써온 명의 신경과 양동원 교수. 그의 다양한 치료 활동은 미국 뉴욕타임즈에 소개돼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는데요. 제가 치매 전문가가 된 것은 사실은 치매 증상을 보였던 제 친할머니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의대생이었는데 저는 할머니가 치매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감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혼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치매 전문가로서, 의사로서 그 존재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주관적 인지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진행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치매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향후 효과적으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치매로부터 환자를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할 권리를 찾아주는 치매질환 명의 양동원 교수. 그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치매 완치라는 선물을 전하고자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심뇌혈관병원 장기우 교수팀이 파로스 백신과 공동 연구 개발한 급성 심근경색 후 심부전 예방치료용 세포치료제 AMIDC의 임상시험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마티스넷과 김원욱 교수팀이 관절염 회복을 돕는 유전자를 도출해 관절염 회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소아외과 정재희 교수팀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이 소아성 궤양의 발생 위험을 최대 36%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진구 교수팀이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의 경우 흡입 스테로이드 약제의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혈액병원장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재발연관 단일세포 다이나믹 규명연구 2020년 한국연구재단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차세대 응용 오믹스 사업의 총괄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박철휘, 김대진, 정정임, 김영훈 교수가 2020년도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장관외과 이한홍 교수가 위암의 증식 및 전이에 기여하는 혈관내벽 수용체 연관 기전 및 기전 억제 물질의 개발로 2020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중견연구에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힘을 북돋아주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늘 한결같은 다정함으로 동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 건강한 7월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달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